안녕하세요, 볼리TV 성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트넘의 겨울 이적 시장 변화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15만을 향해 달려가는 볼리TV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A매치 주간이 끝나면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복귀를 하게 되죠. 이적 시장도 끝난 뒤고요. 돌아온 손흥민 선수가 새롭게 가세한 고퀄의 선수들과 함께 뛰는 모습 개인적으로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자, 토트넘은 우선 올버햄튼과 아다마 트라우레 영입 협상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지에서는 최소 2천만 파운드 이상의 이적료가 발생을 할 거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워낙 오래 끌어온 이적인데다가 정말 많은 매체들이 임박 보도를 지금 때리고 있기 때문에 막판에 누가 삽질을 하지 않는 이상 영입 곧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현지 날짜로 오늘이 아다마 트라우레 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생일 기념으로 발표가 딱 나는 것도 꽤 멋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 아다마 2천만 파운드 정도 영입을 한다면 토트넘 입장에서는 좋은 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트넘이 이걸 1,500만 파운드까지 깎으려고 했던 게 레전드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괜찮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입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 여름에는 막 3천만 파운드, 4천만 파운드 얘기 나오니까 제가 그 당시에 좀 반대를 했었죠. 그 돈 주고 사올 선수는 아니다. 하지만 이 정도 금액이라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아다마가 울버햄튼 계약 기간이 이제 18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합니다만 아직 20대 중반이에요. 발전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짧게 남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 이적료는 투자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지컬이나 스피드 가진 게 많은 선수고요. 또 빠른 구륙이니까 한국 나이로 27살, 8살 이 정도긴 한데 그쪽 나이로는 아직 만 26살이죠. 또 바르셀로나 유스 출신의 스페인 국가대표도 들락날락 거릴 정도로 경험도 있고 기본기도 갖춘 그런 선수니까요. 지난 3년 동안 토트넘에 영입했던 선수들 리스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선수들 대부분 아다마 트라우레보다 비싸게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트라우레보다 좀 싸게 데리고 온 호이비에르 정도만 확실한 주전이고요. 나머지는 레겔론 정도 빼면 현재 스코어로는 다 망작이 아닌가. 야, 세스용은 왜 이렇게 비싼가요? 저는 토트넘이 이적 시장에서 실패 비율이 높았던 이유 중 하나가 리그에서 검증된 케이스를 영입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에 보시면 도허티, 호이비에르 정도를 빼면 죄다 다른 리그거나 아니면 하위 리그 경험이 많은 그런 선수들입니다. 풀럼도 하부 리그니까요. 네. 아무튼 그 중에서도 호이비에르를 빼면 성공 케이스가 지금 아직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자국 리그 내 이적 같은 경우엔 경쟁팀들한테 토트넘이 사실 프리미어리그에서 많이 밀리는 편이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해외로 눈을 돌렸다고 할 수가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스카우팅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수년 동안 삽질한 것에 비하면 아다마 트라우레는 그래도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충분히 검증 또 분석이 된 선수고 가격도 합리적이기 때문에 투자해 볼 만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콘테 감독이 뭔가 비슷한 느낌의 이 모제스를 첼시에서 윙어에서 윙백으로 전환을 시켜서 굉장히 떡상을 시켰던 경험이 또 있기 때문에 믿고 데리고 올 만한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다마가 갖고 있는 장점이 지금 토트넘에 없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지금 마무리가 좀 엉성하고 패스나 크로스의 재능이 좀 없긴 합니다만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좀 되게 악평처럼 들리는데 꼭 그건 아니고 지금 토트넘이 이렇게 측면을 부숴주고 정말 미식축구 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의 거리를 혼자 힘으로 전진시켜줄 수 있는 선수가 전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패서가 없는 상황에서 패스를 잘하는 선수를 또 보강을 하겠습니다만 아다마 스타일의 좀 드리블러가 보강이 되는 것은 스쿼드의 다양성 측면에서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콘테 감독한테 조금은 다른 스타일의 무기가 생기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현지 보도에 따르면 콘테 감독은 이제 클럽 측에 이번 겨울 이적 시장 영입을 한 명으로 끝낼 생각 없다. 더 영입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오른쪽 윙백 1순위도 아다마가 아니고 이제 브라이튼의 2000년생 잉글랜드 국적 홍구로운 선수인 타리크 램티였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지금 아다마로 넘어온 거니까요. 램프티가 또 첼시 유스 출신이기 때문에 램프티 가격이 지금 5천만 파운드여서 사실 좀 토트넘 입장에서는 좀 감당이 어렵죠. 콘테 감독은 지금 이번 겨울에 미드필더 1명, 스트라이커 1명 이렇게 더 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미러지 보도에 따르면 아예 이번 겨울에 아다마, 데브라이, 캐시에 이렇게 3명을 딱 찍어서 영입을 요청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영입도 영입이고 처분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팀에 지금 처분해도 좋은 선수 명단을 콘테 감독이 서둘러 정리를 해서 보드진에 넘겼다고 하는데
지금 토트넘이 콘테 감독과 협의하에 임대든 이적이든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선수들, 수비에서 도어티 로든, 미드필드에서는 이제 로셀소, 은돈벨레, 알리 이렇게 5명입니다. 이적 자금을 확보하고 또 주금 여유를 만들려면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토트넘 선수층이 얇아가지고 사실 누구를 내보내야 새로 들일 수 있는 이 상황이라는 게 콘테 감독 입장에서는 탐탁지 않겠습니다만 뭐 다른 방법이 없죠. 뭐 조르이스 이 왕회장님께서 뭐 돈을 태워주지 않는 이상 콘테 감독 입장에서는 있는 선수를 팔아가지고 자금을 좀 만들어야 된다는 레비 회장의 요구를 좀 뭐 어떻게 거스를 수가 없는 거죠. 자, 더 큰 문제는 지금 이적 시장이 일주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마음에 드는 선수들은 안 오려고 하고 또 위에 언급했던 이 잉여 자원들의 처분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일단 지금 중앙 미드필드 영입 1순위로 알려졌던 프랑크 캐시의 영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탈리아 쪽에서 나온 얘기인데 토트넘하고 AC 밀란 양측이 이적료 1,500만 유로에 합의를 했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선수가 안 오고 싶어 한다는 거죠. 지금 캐시가 AC 밀란 계약이 다음 여름에 끝나니까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FA로 그때 가면 풀리게 되죠. 그러니까 밀란은 저 정도 이적료 챙기면 해피한 건데 캐시의 입장에서는 지금 굳이 서둘 필요가 없는 상황이긴 하죠. 본인도 어쨌든 이적료가 없어지니까 급여를 더 많이 챙길 수도 있고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수 있는 팀을 확실하게 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니까 캐시는 지금 코트디부아르 국대 소집이 돼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가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든 설득을 해낼지 아니면 포기하고 다른 선수로 돌아설지 또 캐시를 영입을 한다면 이게 또 다른 이적 시장에서 교섭하고 있는 선수들한테도 좋은 또 사인이 될 수 있으니까 급여를 좀 더 때려 넣으면 가능할 것도 같긴 한데 문제는 토트넘 급여 체계가 손흥민, 케인 이런 선수들도 급여가 별로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새로운 선수를 데리고 올 때 쓸 수 있는 금액에 좀 한계가 있죠. 예. 만약에 뭐 캐시에 데려오는데 손흥민보다 급여를 뭐 많이 올려줬다 이러면 네, 좀 안 되잖아요. 네. 공격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라우비치는 지금 언감생심인 상황인 것 같고 너무 비싸고 또 선수가 야심이 있기 때문에 어제 현지 언론에서는 이제 백업급 프랑스 앙제에서 뛰고 있는 04년생 공격수 모하메드 알리초라는 선수 영입설이 떴습니다. 굉장히 어린 선수죠. 예, 파리 생제르맹하고 에버튼 유스를 거쳐서 지난 시즌에 이제 프랑스 1부 리그 앙제에서 데뷔를 한 선수인데요. 프랑스에서 태어난 프랑스 21세 이하 대표 선수입니다. 부모님이 아버님은 코트디부아르 분이고 어머니는 모로코계인데 어릴 때 좀 잉글랜드 건너와서 부모님 따라가지고 좀 살았어요. 그리고 프랑스 갔다가 다시 11살 때 영국 건너와서 에버턴에 이제 5년 있었으니까 이제 홈그라운 충족을 하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개인기도 좋고 스피드도 뛰어나고 그러니까 지금 현지 언론에서 토트넘이 이 선수를 2천만 유로에 영입을 하려고 한다 이런 기사가 나는데 한 270억 원 되죠. 뭐 좋은 선수이긴 합니다. 지금 토트넘의 선발은 아니더라도 즉시 전력감이 필요한 선수이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 좀 걸맞는 영입인지는 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친구가 프랑스 리그 12위 팀에서 올 시즌에 꾸준히 뛰고는 있거든요. 문제는 이제 올 시즌에 19경기 2골입니다. 1월 영입은 보통 이제 즉시 전력의 보탬이 될 수 있는 선수를 많이 영입을 하니까 1월에 영입을 해서 바로 임대를 보내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어울리는 선택인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아다마를 지른 상황이기 때문에 처분해야 될 선수들 매각이나 임대가 어느 정도 좀 빨리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새로운 선수를 데리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은돈벨레는 파리 생제르맹 임대가 좀 유력해 보이는 상황이긴 해요. 근데 막판 조율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지금 리버풀에서 데려갔던 베이날둠 대체 선수를 원하고 있고 여기에 은돈벨레를 좀 딱 넣으면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토트넘은 파리 생제르맹이 급여 부담을 100%다 해주기를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해요. 야, 근데 이거 솔직히 무리 아닌가요? 제가 지난 영상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은돈벨레 데려가 주는 게 어디야? 뭐 아무튼 뭐 협상을 잘 해서 잘 좀 결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캐시의 영입이 또 안 됐잖아요. 그 때문에 물론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안 되고 있으니까 토트넘이 은돈벨레를 파리 생제르맹 보내면서 스왑딜로 파레데스를 달라고 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와 이렇게 되면 대박 아닙니까? 파레데스 정도면 바로 주전으로 뛸 수 있는 선수인데 이게 가능할지 의문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델레알리는 뉴캐슬행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뉴캐슬이 다시 오퍼를 넣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델레알리 정도면은 다른 팀 가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본인이 그 틱톡만 좀 그만한다면 잉글랜드 홈그라운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수요는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촉박하긴 합니다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본인도
저 SNS 너무 많이 하고 팀 경기 중에 트위터 올린 건 좀 오바였죠. 이런 거 보면은 확실히 마음이 떠난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좀 모르겠고요. 이 밖에 도허티나 뭐 로셀소, 로든 이런 친구들은 아직 딱히 진전이 없습니다. 이 친구들 솔직히 지금 내보내기가 쉽진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토트넘 와가지고 급여는 또 높은 편인데 토트넘 와가지고 너무 보여준 게 없는 선수들이라서 로드는 뭐 급여가 낮다고 합니다만 아무튼 남은 6일입니다. 이적 시장 토트넘의 하반기 운명이 걸려있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하다하다 지금 감독 이적설까지 나오기도 했었던 토트넘의 상황을 감안하면 자, 이 레비 회장 또 파라티치 단장이 콘테 감독이 원하는 스쿼드를 과연 구축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좀 의문과 함께 기대도 되고 여러 가지로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적 시장이 닫히면 이제 손흥민 선수 복귀하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좀 더 퀄리티 높아진 새로운 선수라고 호흡 맞추면서 신나게 경기 뛰는 모습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조만간 또 뵐게요. 볼빠.